자, 신텍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징들,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부가적인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도 일단은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당했을 때 특징들이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일단은 배열 공간을 할당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냥 바로 일반 지역 변수 우리 할당하는 것처럼 그냥 공간만 할당할게요. 이름만 붙여주는 작업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고 실제 배열이라는 공간은 어디다 할당된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new와 함께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역 변수, 배열 변수는 어떻게 할당됩니까? 네, 여기 있는 거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메모리 공간에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입니다.가 특징이에요. 근데 보통 배열을 설명할 때 배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만드는 데이터 집합 구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상에서는 순차적으로 할당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배열 데이터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되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메모리 구조에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한번 그래서 또 하나 특징들이요. 그러면 배열을 만들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얘의 기준으로는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짜리 3개를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얘가 더블이었으면 8바이트짜리 3개를 만들었겠죠. 그죠? 인트형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3개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가 인트형은 4바이트짜리지 라고 하면서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순차적으로 3개를 만들었다. 총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사용했죠. 그죠?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뭐 특징들을 말씀드린 거였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공간을 아까 만들고 나서 여기 있는 주소 번지가 1바이트마다 있는데 첫 번째 주소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보시면은 어디요? 배열 변수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할당되어 있는 배열의 첫 번째 주소 값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 등을 살펴봤더니 그러면 참조하고 있는 이름은 데이터는 아니죠. 그죠? 실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힙이라는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수 지역 변수 있잖아요. 그죠? 참조 변수를 통해서 힙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는 표현식이 요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접근하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표현식이에요. 사실. 그런데 참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해당하는 인트형 배열이기 때문에 인트형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표현식을 보시면은 인트형 메모리가 접근하고 있는 힙 메모리 공간에서 첫 번째 있는 주소 번지에 접근할게요 라고 시언어로 설명하면 편하긴 하는데 시언어에서는 이거예요. 메모리 주소 연산이라고 불러요. 이거 배열 구조 기호 있잖아요. 사실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면 ARR에 접근해서 뭐예요? 메모리 공간에서 연산할 건 없잖아요. 접근하자마자 배열이 데이터가 저장돼 있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기억이 나실까요? 시연어 하신 분들 읽어라. 데이터를 읽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시연어에서는 포인터면은 포인터가 여기 있는 공간에 가서 이거는 메모리 연산을 하시고요. 메모리 주소에서 연산할 건 없으니까 0을 연산하면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읽어라. 근데 데이터인데 ARR이 인트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 메모리에 걸쳐서 데이터를 읽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구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메모리 연산해가지고 읽어라 라는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C에서 똑같이 이런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ARR의 배열 이렇게 써놓으면 동일한 표현이에요.
메모리 연산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라 라는 얘기야. 시언어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 표현식이 잘 와닿을 거고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 또 시언어 표현식 이거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요. 메모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변수 이름이에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변수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힙이라는 지역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배열 변수가요 메모리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기 위한 이름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그냥 얘기 드린 것 뿐이에요. 알겠죠? 결정해준다. 메모리 공간에 각각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언어 기준으로 볼게요. 시언어 기준으로 보면은 1번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죠? 요렇게 메모리 연산을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RR 공간에 이동해서 주소 번지로 이동하죠. 이동해서 메모리 연산 1단위를 하세요 라고. 단위 연산. 메모리 단위 연산을 하세요 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공간의 데이터를 읽기 위한 요소잖아요. 그죠? ARR에는 아까 A1이라고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요 이동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동을 하고 나서 더하기 1, 메모리 연산 1을 하세요 라는 건 이거 단위 연산인데 4바이트만큼 이동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4바이트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이동해요? 여기에서 1이라는 건 4바이트를 이동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메모리 연산을 한 거예요. 4바이트만큼 여기서는 4바이트만큼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4바이트만큼 읽어라. 인트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만큼 읽어라 해서 두 번째 데이터인 여기를 딱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4바이트 공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사실은. 메모리 연산과 함께 데이터를 읽어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식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걔를 대신하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알죠? 몰라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배열 변수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배열 변수는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이름을 결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접근을 하기 위한 변수, 결국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이름을 결정해주니까 저희는 얘를 변수라고 하겠죠. 그죠? 변수라고 불러도 맞겠죠? 그래서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결정해준다. 근데 왜 0번부터 할당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연산 단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데이터가 바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메모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0번부터 할당이 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인덱스 번호가. 기본적으로는 시언어부터 할당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개념 자체가 그대로 시언어를 이용해서 자바라는 언어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원리들은 그대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메모리 공간 자체는 다르게 할당이 되고 있는 거 특징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우리가 불편하게 왜 1번부터 만들면 좋은데 왜 0번부터 만들었을까요? 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왜 0번부터 쓸까요? 미국은 0번부터 써요. 이게 아니고요. 어디요? 메모리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메모리 레퍼런스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메모리 연산을 첫 번째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메모리 연산을 할 필요 없이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주잖아요. 그죠? ARR이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을 건데 내가 메모리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연산이 필요 없다. 라는 얘기고요. 플러스 1이라는 건 메모리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칸 이동할게요. 한 칸이 아니고 1바이트가 아니고 인트형 한 칸을 이동할게요. 그러니까 4바이트만큼 이동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메모리 연산하고 두 번째 데이터를 읽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호가 탄생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결국에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메모리 연산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읽어라. 그죠? 해당하는 주소로 이동해서 메모리 연산 없이 바로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읽어라 라는 얘기겠죠. 그죠? 4바이트만큼 읽어라. 그럼 여기 있는 건요?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이동해서 4바이트만큼 이동하고 한 단위죠. 인트형 바이트 건너뛰고 읽어라. 여기 있는 건요. 두 칸 건너뛰고 읽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파트에 가면요. 1층짜리 아파트는 아니겠다. 그죠?
아파트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1차원 배열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똑같은 집을 세 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입구야, 입구. 집 입구. 입구니까 주소 번지 여기다가 주소 번지가 할당되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도 여기는 몇 번지요? 라고 해서 집합 연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죠? 층은 제가 안 만들게요. 2층은 2차원 별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는 1호 여기는 그럼 보통은 1번 우리는 이제 1호요 뭐 몇 호요 101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102호요 103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식의 할당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이름이 할당이 안 돼 있다고요. 저 메모리 공간에는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몇 번지예요? 라고 알면 돼요. 그죠? 여기가 무슨 번지예요? 여기가 강남 역삼동이죠. 그죠? 역삼동 여기가 1번지예요 라고 하면 여기가 0번 1번지예요. 그럼 1번지에서 데이터 읽어 바로 거기 첫 번째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집이 세 채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집이에요. 라면 한 칸을 건너뛰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집이에요. 하겠지만 한 칸 건너뛰시고요. 두 번째 집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표기하고 있는 배열 변수에서 표기되고 있는 숫자는 한 칸을 건너뛰세요 라는 뜻이고 두 칸을 건너뛰세요 단위 연산한다고요. 그죠? 그기어요. 건너뛰지 마시고 바로 첫 번째 집이에요 라고 하니까 연산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마지막 번지 배열의 특징 중 에러 변지 에러로 출력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에러를 4개에서 넣긴 했어요. 사실은 배열의 그러면은 범위는 우리가 사이즈가 결정이 됐잖아요. 배열 사이즈가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정이 되면은 어디까지요? 0번부터 인덱스 번호가 할당되기 때문에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수가 제일 마지막 데이터겠죠. 그죠? 마지막 데이터는 인덱스 번호가 사이즈보다 하나가 작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덱스 번호가 ARR에 3번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에러가 안 뜨는데? 실행하면 오류가 나겠죠. 그죠? 실행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코드에서는 접근이 일단 가능한 걸로 판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확인을 못한 것 뿐이에요. 컴파일러가 체크를 못해요. 얘는. 여기는 숫자를 실제로 메모리 연산을 해봐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 3번에서 뭐라고 떴어요? 그렇죠? 여기 하다가 이게 뭐가 됐어요?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나는데 우리는 에러라고 표현보다는 뭘 쓰냐면 예외라는 일단 표현을 써볼게요. 그렇죠?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예외. 자, 이런 예외들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열을 사용해서 보는 예외 중에서 요거 이름이 예외 이름입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름 길다. 그죠? Array인데요. 배열인데요. Index Out of Bounds 뭐예요? 배열에 바운즈가 있는데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뭐 했다고요? 인덱스 번호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번호를. 그럴 때 뜰 수 있는 익셉션 이거 자주 여러분들이 예외를 발생시키는 예외예요. 요런 예외를 만약에 요거를 제가 소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실행하다가 이런 빨간색이 떴다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요런 예외 정보가 떴잖아요. 그죠? 요거 예외 정보가 떴잖아요. 뭐라고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했습니다. 예외가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뭘 고려하셔야 돼요? 와, 내 배열 범위를 넘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부러 제가 찍은 이유는 일부러 보시라고요. 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른쪽 보시면 나와있죠? 인덱스 3번은 out of bounds에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랭스. 랭스가 3개짜리 랭스에서 인덱스는 3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인덱스 번호 몇 번부터 시작하니까? 0번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랭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익셉션이 발생하는 예제잖아요. 그죠? 배열의 사이즈를 볼까요? 사이즈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사이즈 배열의 길이 사이즈라고 안 할게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이즈라고 하면 영어가 사이즈가 존재하지 않는 크기란 얘기고요. 랭스는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거 배열의 길이는 몇 개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몇 개짜리예요? 라고. 기차가 몇 량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배열의 길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배열 변수 있잖아요, 그죠? 배열 변수 측정하는 거는 배열 변수 방법은 배열 변수 점 뭐야? 랭스 길이 뭐라고요? 점 랭스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별의 길이를 정보를 제공해줘요. 개수라고 해도 될까요? 그죠? 배열의 개수. 인트형 3개. 그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몇이 나온다고요? 3개요. 3. 이런 정보 제공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소개를 못 해드리긴 했어요. 특징이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별의 특징, 아까 뭐 정의하는 건 냅두고요. 별, 일단 선언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별 기호를 통해서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별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 연산자 표기하시고 new라는 키워드와 함께 동일한 데이터 타입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기 있는 건 인트형 메모리를 읽기 위한 변수입니다.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타입 플러스 개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3개요. 그럼 여기서 랭스라는 건 여기다가 입력했던 3이라는 정보가 뜬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됐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은 힙 메모리에다가 공간은 할당이 됩니다. 라고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요. 배열 이름은 힙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 있는 데다가 접근하기 위한 메모리 접근을 위한 이름을 제공해 줍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배열 변수 이름 플러스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로 만들어 줍니다. 그쵸? 그래서 배열 실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이름을 만들어서 결정해준다. 자동으로 결정해준다.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근데 만드는 이름은 배열 변수 이름 플러스 인덱스 번호.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할당이 됩니다. 세부적인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메모리 연산에 관련된 것들은 자바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디폴트 초기화됩니다. 뭐라고요? 초기화하지 않아도 디폴트 초기화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얘들 데이터를 써긴 했는데 앞쪽에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쓴다면 문자에다가 이 표기법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시고는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긴 하겠다. 그죠? 해도 무관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은 이게 메모리 주소에다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보면은 000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디폴트 초기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자, 그 다음에 별의 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별 변수 이름 점 뭐라고요? 랭스 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른 예제로 한번 다뤄볼게요.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정리하셨나요? 됐어요? 할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닫고요. 어레이 테스트 2. 그러면 디폴트 초기화 된다고 했으니까 클로즈 어디 있죠? 여기 이거 그냥 닫으면 되죠? 클로즈로 하려고 그랬네. 자, 우클릭 해서 닫았고요. ARR 어레이
자,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배열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언급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 만들 거냐면 실수형 변수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치?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뭘 고려하시라고요? 일단은요. 그러면 실수형 변수만 여러 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뭘 고려하시라고요? 아, 실수형 배열을 만들면 되겠다 그죠? 배열을 고려하시라고 하죠? 배열을 만들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실수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뭘로 설정하실 거예요? 더블이요. 플롯이나 더블로 쓰시면 되겠다 그죠? 저희는 더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배열을 공간을 할당을 하려면 먼저 1차적으로 뭐부터 한다고요? 배열 변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죠? 배열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배열 변수. 이번에는 제가 이원화해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뭐야? 배열 변수를 만들 건데, 실수형 배열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명확하게 하면, 그죠? 실수형 배열 변수를 만들 건데,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그냥 플롯이나 더블이긴 한데, 여러분들 플롯 말고 더블로 만들어 볼게요. 더블. 배열 변수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배열 기호,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할 건데, 그냥 문법상 그렇다고요. 문법상 허용하고 있는 문법 체크만 해볼게요. 배열 변수 특징 선언할 때 띄어도 되죠? 기호 있잖아요. 기호하고 데이터 타입하고 띄어도 되고요. 저번에 여기 있는 스트링을 통해서 살펴보긴 했었습니다. 그죠? 왼쪽에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붙여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자, 근데요. 뭣도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붙어 있다 그죠? 저는 이렇게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읽어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읽어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냥 놔두면 얘는 더블 타입 변수 이름, 변수 이름에 문자가 들어갔네 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띄어서 쓰면은 이거는 배열 이름이고 이건 이름이고 여기 있는 거는 더블형이 아니고 뭐야? 더블형 배열 타입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죠? 더블형 배열 타입 변수 AR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띄어쓰기도 물론 여기 띄어써도 되고 여기다 띄어써도 되고 오른쪽으로 붙여써도 되긴 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문법상은 가능하다. 이왕이면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할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알겠죠? 네. 갔는데 실무에서 쓰는 사수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시는 거 쓰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뭐도 가능해요? 이거 뒤에 붙여도 됩니까? 예, 뒤에다 붙여놔도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고려하진 않고요.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꼬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AR3는요. 자, 이렇게 선언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제가요. 자, 요거는 AR2는 배열 변수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AR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얘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거 배열 변수인데 10을 어떻게 넣어? 3저형 변수야 라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타입 미스매치야. 뭐야? 오른쪽에는 더블형 배열 타입인데 네가 인트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네? 이거 더블형 배열인데 그럼 이렇게 넣어볼까요? 더블형으로? 그쵸? 얘 뭐라 그래요? 야, 더블형 배열이라고 네가 더블을 갖다가 못 넣는다고. 이게 참조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조형은 메모리 주소가 필요한 거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근데 메모리 주소는 뭐가 할당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배열 변수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이제 배열 변수 기호 뭐 있잖아요. 그죠? 변수기 더블형 배열 변수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름이 뭐예요? AR2죠. 이거는 배열 변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R2예요 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 앞에서 AR처럼 똑같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더블형 배열 변수인데 왜 자꾸 더블을 넣으려고 하니? 마찬가지 똑같은 메시지 맞죠? 자, 마지막에 AR3 한번 넣어볼게요. AR3는 어떻게 될까요? 뭐예요? AR3는 배열이에요? 변수예요? 이렇게 선언하려면 변수입니다. 주의하시라고요. 연속해서 컴마로 나열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왼쪽 거는 배열이고 오른쪽 거는 뭐예요? 그냥 더블형 변수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선언할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주의사항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기호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 게 나으세요? 오른쪽에다가 붙이는 것도 허용하지만 왼쪽에 붙이는 걸 권장할게요. AR4, AR5. 자, 그럼 AR4는 무슨 변수예요? 그냥 더블형 변수예요? 배열 변수야? AR4는 더블형 변수야? 배열 변수야? 배열 변수 맞아요, 여러분들. 일단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은 얘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배열 변수 맞죠? 배열기호 붙었죠? 그죠? 더블형 타입에다가 좀 자꾸 더블을 넣으려고 그러네. 그죠? 그러면 AR5는 더블형 변수예요? 배열 변수예요? 얘는 배열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죠? 일단 문법상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왼쪽에 기호가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컴마 연산을 통해서 연산을 했을 때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선언이 가능하지만 안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죠?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하니까 여기서는 뭐라고요? ARC는 배열이 아니다. 그죠? 그냥 무슨 변수예요? 일반 변수죠. 그죠? 더블 변수 그냥.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아시죠? 왜냐면은 넣어보시면 알아요. AR3에다가 10.0, 뭐 3.14 이런 것들 실수형이 들어가는 거, 그죠? 들어가지죠,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선언 오른쪽에다가 허용해도 되지만 문법상 허용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쓰는 걸 권장드릴게요. 라고 그죠? 알겠죠? 근데 시연어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그래요. 시연어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가 그래요. 시연어 유저들. 시연어 배우신 분들. 오히려 더 헷갈리죠. 시연어 배우신 분들이. 자, 갑시다. 자, 요놈이요. 요놈 쓸 거예요. AR. 아니라 그냥 새로 쓸게요. 그럼 더블형. 더블형 변수, 배열 변수, AR 선언했고요. 맞죠? AR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공간 3개 만들까요? 4개 만들까요? 더블형 변수 4개. 어떻게 만들어요? 공간이 할당된 건 아니에요. 배열 변수가 참조하기 위한 공간만 만든 것 뿐이지 메모리 공간이 확보된 상황은 아니라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된 건 아니죠. new라는 키워드와 함께 어디다 할당된다고요? 힙 메모리다 할당할 거예요 라고 그죠? 힙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돼요? 누린 이게 뭐라고 쓸까요? 더블형 4개 오케이요. 더블이라고 써주시면 똑같이 데이터 타입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 더블형 사이즈 정보들이 저장이 되죠. 그죠? 몇 개 개수는 대괄호 안에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할당 연산자란 말이야. 할당하고 있죠. 그치? 할당하고 있는 표현식하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하고 기호가 똑같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요거. 알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공간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뭐 힙 메모리야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그치? 이렇게 스택 메모리 스테이틱 그 메소드 에어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죠?
그 다음에 힙이라고 여기다 힙이라고 해볼까 그죠? 힙 메모리 공간이고요, 그지? 여기 있는 거는 뭐라고요?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라고 그죠? 스택 메모리 공간이고요. 자, 더블형 변수 AR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는 안 보고 AR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만들어진다고요, 얘는요? 왼쪽에 변수 AR이라는 변수 어디다 만들어져요? 저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찍으시면 돼요. 어디다 만들어져요? 배열 변수 AR. AR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특징은 메모리 구조상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어디다가 만들어진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외우실 수밖에 없겠다고 하죠? 네, 스택 메모리 공간에다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AR날 만들었죠. 실제로 데이터 저장되는 공간이라고요? 아니요, 그죠? 배열 변수는 데이터 공간은 어디다 만든다고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만든다고 했습니다. 힙 메모리에다 공간 만들 거예요. 지금 더블형이죠? 더블형 몇 개? 아, 제가 몇 개 만들었죠? 4개요. 더블형은 몇 바이트짜리예요? 몇 바이트짜리? 8바이트, 한 개당 8바이트짜리, 그죠? 그럼 4칸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8바이트라고 생각할게요. 8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할당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x의 10번지예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주소가 10번지. 8바이트 단위별로 번지 수가 1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8바이트 단위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주소 번지를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주소는 x의 10번지면 10번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참조 변수는 누굴 참조하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뭘 저장하냐면 사실은 x의 10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야 라는 얘기라고요.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열 변수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뭐라고요?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는 읽어봐야 뭐가 있다고요? 데이터가 아니고 메모리 공간이구나. 내가 참조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결국은 어디 메모리 공간?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는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실제 데이터 공간에 접근하시려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다고? 이거 X10번지를 참조하는 거야. 참조할 수 있어. 가서 읽으면 돼. 이렇게. 그럼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바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바로 읽으면은 첫 번째 주소값이 읽어지는데 인수 뭐라고 읽은다고요? 여기 ARR이니까 ARR 주소로 접근해서 바로 데이터를 읽어라 라는 얘기가 이 표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자, ARR에 접근해서 뭐라고요? 한 칸 단위 건너뛰라고 했어요, 그죠? 한 칸 단위로 건너뛰어라. 여기 있는 건 더블형, 얘가 ARR이 더블형 배열 구조잖아요, 배열 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칸 건너뛰라는 거는 메모리 주소 11번지로 가라는 게 아니고 더블형 단위 한 칸을 건너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음 칸이요. 더블형 다음 칸이 뭐예요? 몇 바이트 이동해야 돼요? 8바이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몇 번지일까요? x의 10번지면 얘가 18번지인가요? 그죠? 18번지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호로 18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1만 넣어주면 된다고요. 단위 연산으로. 알아서. 왜냐면 컴파일러가 우리가 배열 변수를 선언할 때 그래서 더블형 변수, 배열 변수, 인트형 변수라는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얘가 계산할 때는 우리는 0, 1 이렇게 일관적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얘가 알아서 메모리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주고 있다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번지는 그래서 몇 번지예요? ARR에 전체 4가지가 만들었으면 4개로 만들었으니까 마지막 번지는 인덱스 번호는 사이즈 랭스보다 하나 작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3까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RR 마찬가지예요. 그럼 메모리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것들은 배열 이름이 얘잖아요, 그죠? 배열 이름, 변수 이름, 배열 변수 이름 플러스 인덱스 번호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요건 규칙이 동일하다고요. 앞서서 얘기한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차원 배열도 할 거잖아요, 그죠? 다차원 배열에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차원 배열 쉽게 하십니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돼요. 다차원 배열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열의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4개짜리니까 인덱스 번호가 몇 개 나온다고요? 네 개. 네, 4개고요. 인덱스 번호는 4 빼기 1만큼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아까처럼 데이터만 출력할 거고요. 데이터 접근해서 출력해 볼게요. 근데 초기화하지 않았는데 출력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몇 개 있다고요? 4개 데이터에 접근은 가능하죠, 그죠? 여기다가 제가 인덱스 번호 이 0부터 3까지 접근하는 코드를 써서 데이터를 출력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름도 같이 붙여줄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ARR에 아이고야, 컨트롤 G. 이게 뭐예요? 0번 주소고요. 그 다음에 ARR에 1번, 2번, 3번으로 바꾸면 되겠다, 맞죠? 1번, 2번, 3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면 각각 뭐가 나와요? 4개의 데이터 각각 뭐가 나와요? 뭐가 출력된다? 저희는 저장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공간만 할당했지 데이터를 저장한 적은 없지만 힙이라는 메모리를 할당하면은요 디폴트 초기화 된다고 했어요, 그죠? 디폴트 초기화 됩니다. 더블형이 실수형이잖아요, 그죠? 실수형의 디폴트가 뭐라고요? 0에 대응하는 값이죠. 모든 데이터 타입의 기본형은 0에 대응하는 값이에요, 사실은. 자, 디폴트 값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고, 그죠? 출력에 오류가 나지 않고 뭐가 나왔어요? 0.0이요, 그죠? 0.0이 초기화 되어 있네요, 그죠? 디폴트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요, 일단은 앞에서 인트형 데이터로 할당한 거랑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 타입만 바꿔주면 되네요, 그죠? 선하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식도 동일하죠? 저희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 번호를 하는데 4바이트는 인트형은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숫자를 이동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냥 0부터 1씩 증가하게끔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거 더블형 변수니까 더블형 배열이니까 알아서 8바이트만큼 지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인트형으로 선언하면 얘가 알아서 인트형만큼 데이터 메모리 공간을 단위별로 접근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출력문을 4개 써놨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해요, 주인님? 너 뭐가 안 아프냐고요? 손가락. 네, 손가락 안 아프니? 한다고, 그치? 왜요? 왜요?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뭐 배웠어요? 야, 이렇게 보이면은 이런 문장들을 뭐 하고 싶어져야 돼요? 뭐 하고 싶어져야 된다고요? 뭘 활용하고 싶어져요? 반복문이요, 그죠? 반복문은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코드들을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반복문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숫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줄밖에 안 됐지만, 배열 변수 인자가 100개짜리를 처리한다라 하면은 손가락이 진짜 아플 수 있겠죠, 그죠? 컨트롤 V를 한다고 치더라도 손가락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세워야 되잖아, 그죠? 개수를 몇 번 출력했는지 복사했는지,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배열은 집합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해당하는 집합이 작은 수치가 될 수 있지만 큰 수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데이터 출력을 모두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지금 해당하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정보들을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야? 모두 일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반복문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반복문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게 3개야. while 반복문, while 루프문, for 루프문, do 루프문, 그죠? 뭐 쓸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왜 for 써요? 자기가 아는 거 쓰시면 돼요, 그죠? 사실은
자기가 쓰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선택을 하신다면 포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왜 그런다고 했냐면 포에는 특징이 그래도 우리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거기 때문에 포르프를 쓰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는 사이즈라고 했는데 배열에서는 사이즈가 아니고 랭스라고 보셔야 되겠다고 하죠? 길이 정보가 정해져 있는 것들.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죠? 그죠? 배열에는 크기 정보를, 길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야? 배열 이름점 뭘로? 랭스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르프를 쓰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어떻게 쓰시는 게 더 낫다고요? 포르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알겠죠? 자, 포르프는 어제 배웠던 것들 근데 복습이 되겠다. 그죠? 자, 포라고 쓰시면 되겠고 블럭 반복 구간이죠. 그죠? 자, 여기다가 뭐 쓰시면 돼요? 인트형 변수, 인덱스 변수를 돌릴게요. 그죠? 몇 번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인덱스 번호를 숫자로 변수로 처리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몇부터 몇 가지 갔어요? 0부터 몇 가지 갔어요? 3까지 이동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씩 증가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일씩 증가부터 쓸게요. 일단은 이렇게 얘는 무한루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요? 조건식에 데이터가 없으면 true로 그냥 간주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식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조건식을 네 바퀴 사회전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죠? true 조건으로. 그래서 i가 뭐부터 작은 거? 4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썼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출력 문장을 하나만 복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여기 있는 거는 그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인자가 숫자로 돌아가게끔 하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변수 i를 딱 넣어주시면 되겠다. 어제 배운 거랑 비슷비슷하죠.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처음 배울 때 여기다가 어떻게 i를 넣을 수 있지 이거를 엄청나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 게 인덱스 번호는 숫자를 넣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변수도 수잖아요. 그죠? 수로 적용 가능합니다. 인덱스 번호의 변수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알겠죠? 대신에 인덱스 별의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위, 바운즈라고 하고 있으니까 바운즈 내에서는 적용할 수 있죠? 마이너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덱스 번호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주의할 거는 뭐만 하시면 돼요? 요 놈만, 요도 변수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은 요렇게 가서 끊어가지고, 요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문자열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i 집어넣고요. 다시 문자열이고요. 그죠?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출력 서식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퍼센트 저기다가 D 넣어가지고 프린트 F 형식으로 해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알죠? 네, 그거로 다시 고치려면 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얘가 없었죠, 그죠? 네, 그냥 여기가 숫자가 아까 0이었습니다, 그지? 처음에는 0이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얘를 변수 처리하고 싶은 거야, 그죠? 문자를 쪼개버린 거예요, 두 개로. 한 개짜리를, 덩어리를 그래서 쌍따옴표로 쪼개버리면 왼쪽과 한 덩어리, 오른쪽과 한 덩어리인데 얘를 더하기 연산하면은 다시 새로운 문자리 결합이 되긴 하겠죠, 그죠? 중간에다가 삽입하고 싶은 변수 한 개 더 넣어가지고 i를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해서 처리를 출력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자, 이 정도만 띄어쓰기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되니까 확인해 볼게요. 출력! 네, 위에서 출력한 거랑 아래에서 4개 출력한 거랑 동일하죠, 그죠? 띄어쓰기 빼놓고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게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되셨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배열 100개를 처리할게요. 인트형 배열, 더블형 배열 100개, 10개 할게요, 10개.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10개를 출력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출력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수정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정할 거예요. 뭘 만든다고요? 자, 요놈을 10개로 바꾸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위에 코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출력하려면 나머지 총 다시 6개를 더 추가적으로 더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그지? 불편하겠죠? 수정할 때. 만약에 수정이 필요해서 4개 처음에는 4개가 필요했는데 더 내가 더 확장해서 이번에는 할 거야 라고. 그럼 어떤 로직을 또 수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소스 코드를 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6개를 6줄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만약에 for를 썼으면 일단 수정을 확인하는데 뭘 수정해야 됩니까? 이거 오류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표기하면은 지금 현재 몇 개 데이터만 나와요? 4개 데이터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거는 일단은 제가 지울 거예요. 지우는 건 아니고 주석만 처리할게요. 그쵸? 배열 공간은 10인데 제가 4 전까지만 했으니까 총 4개 0부터 3까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력이 되긴 하죠. 다 출력했어요? 안 했어요? 덜 했네요. 뭐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뭐 수정하시면 돼요? 뭐 수정하시면 돼요, 느리님? 뭘로 바꾸면 돼요? 반복문에서 4가 뭘로 바뀌면 돼요? 10으로 바뀌면 될 것 같죠, 그죠? 저거 인덱스 번호는 9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가 더 나으세요? 가독성 면에서 10이 더 낫죠, 그죠? 10으로 변경하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10까지 다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번에는 100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다시, 자, 마음이 바뀌었어. 100개였는데 내가 전달 잘못했네. 미안해. 100개로 고칠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만 수정하시면 되긴 하는데 또 뭐도 고쳐야 돼요? 출력 문장에 있는 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죠?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1000개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 출력 문장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출력 문장이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포문이 막 여러 개예요. 포문이 또 여러 개 있다고 할까봐.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 있다고 할게요. 물론 얘를 다시 포문 쓰라는 건 아니지만 출력 문장이 여러 개의 로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10개로 다시 자 그냥 10개가 낫겠다. 10개로 하면은 출력 문장 몇 개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되죠. 불편하잖아요. 여러 번 고칠 수 있다고요. 배열의 사이즈가 바뀌면 여러 번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배열에는 아까 앞에서 배웠는데 뭘 쓰시는 게 낫겠죠? 오른쪽에다가 쓰기보다는 숫자를 쓰기보다는 변수를 써요? 네, 변수도 쓸 수 있겠다, 그지? 네. 아까 배열은 뭘 제공해주고 있다요? 길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length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어떤 책에서는 length 함수 막 이렇게 부르는데 length 메서드, length 함수라고 하는데 length 속성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속성, properties를 제공하고 있어요. 속성이에요. 알겠죠? length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3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어쨌든 사이즈만 제가 수정하시면 알아서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length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표기해 주시면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수정할 리가 없겠죠. 그죠? 이런 반복을 이용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누가 변수를 이용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왜냐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길면 어떻게 가능하세요? 이렇게 ARR length 변수는 얘는 인트형으로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n 뭐 이렇게 변수를 썼다 라고 하면은 n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수를 적용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코드를 접근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조금 오버됐습니다만 여기까지 일단은 두 번째 배열의 특징 살펴봤습니다.